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NRF24L01 모듈을 가지고 심플렉스 트랜스미션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주고받고가 일방적으로 한쪽은 주는 것만 하고 한쪽은 받는 것만 하는 거였죠. 이번 시간에는 하이프 듀플렉스 트랜스미션이라고 해서 반이중 통신을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반이중 통신은 무전기 같아요. 송신을 하는 동안에는 수신을 할 수 없고요. 수신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송신을 할 수 없죠. 네. 할프 듀플렉스가 딱 그런 거고요. 이 NRF24L01이 할프 듀플렉스만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이렇게 채널을 다르게 할 때는 1대1로 많은 개수의 아마도 125개 채널이니까 125개 만들 수 있겠죠? 1대1은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고요. 1대 n의 경우 최대 6개까지 동시에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제 하나의 수신 모듈이 6개의 파이프를 갖고 있는데요. 이 파이프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로 다른 이름을 붙여서 각 파이프에 그 파이프 각각이 서로 다른 송신 모듈로부터 수신을 받도록 하는 거죠.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이렇게 6개의 핀을 쓸 거고요. IRQ, CE, CSN, SCK, MOSI, MISO. 여기서 봐볼게요. 전원을 넣을 때 전원이 19에서 3.9V까지만 이 범위 안에 있는 전원을 꼭 넣어야 하고요. 5V 입력을 넣으면 망가지니까 5V를 넣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C2 핀이 있는데요. 이 핀은 RX 모드, TX 모드일 때 이 핀이 액티브 그러니까 하이 상태여야 이제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거를 사용을 할 때 RX 모드에서 TX 모드로 내가 바꿨다. 바꿨을 때 이제 반드시 그 다음에 하이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 핀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RX 모드에서 TX 모드로 바꾸고자 할 때 먼저 이 액티브 값을 로우로 한 다음에 TX로 바꾸고서 다시 하이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했더니 수신이 안 돼가지고요. 왜 그런지 찾는데 좀 한참 걸렸어요. 그리고 요거는 SPI 관련 핀들이고요. CSN, 얘도 SPI에서 흔히 쓰는 CS 핀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액티브 로우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이로 두었다가 이제 커맨드를 보낼 때 로우로 바꿨다가 다시 하이로 놓게 됩니다. 그리고 IRQP는 뭔가 데이터가 수신이 딱 되었을 때 이 NRF24L01이 수신을 했을 때 물리적인 인터럽트를 이제 마스터 MCU 쪽으로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MCU는 그 값을 읽어오는 그걸 수행하면 되겠죠. 이 액티브 로우 값이라서 하이였다가 로우로 떨어졌을 때가 신호가 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SPI는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블루필 보드, 블랙필 보드의 MCU인 SM32F1038T6에서 설정은 이렇게 했습니다. SPI 1로 하니까 PA567이 잡혔고요. PA 3번, PA 4번을 각각 GPIO 아웃으로 해서 이렇게 놔주었고 PA 2번은 외부 인터럽트로 놔서 IRQ가 들어오는 걸 읽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결선을 해주었고요. 자, 그럼 SPI 커맨드가 어떻게 NRF24L01로 넘어가면 되는지 볼게요. 먼저 SPI 커맨드 얘는 1바이트씩 넘어가요. 그 1바이트 안에 이제 읽을지 쓸지와 함께 어떤 레지스터를 읽거나 쓸지 레지스터 주소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바이트를 보낼 때 어떤 규칙을 따르냐면 MSB 비트가 먼저 가요. 예, 그런데 이제 데이터의 순서는 LSB 바이트가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여러 바이트 보낼 때는 그 하위 바이트가 먼저 가고요.
한 바이트 안에서 비트가 하나씩 하나씩 갈 때는 MSB 비트, 그러니까 상위 비트가 먼저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한 라이브러리 코드 출처는 여기 이 GitHub의 주소에 있고요. 이거는 제 동영상에 그 설명란에 링크를 넣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맨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커맨드는 이렇게 1바이트로 구성이 됩니다. 읽어오는 거, 레지스터를 읽어라 라는 명령일 때는 이 커맨드의 1바이트에서 앞에 세 자리가 000이고요. 어떤 레지스터에다가 써라 할 때는 001입니다. 그리고 뒤에 A는 주소 값입니다. 레지스터 주소 값을 넣으면 됩니다. 데이터 시트 보면은 이 레지스터 주소 값이 5비트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read register, write register 이 함수를 이용해서 커맨드를 보내게 되고요. 보면은 여기 요 매크로 값이 이 0000, 0000이고요. 얘는. 그리고 요 쓰는 애는 0010, 0000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쓰거나 읽고자 하는 그 레지스터의 주소, 예, 여기 AAA 들어갈 거죠. 그걸 합쳐가지고 여기 SPI 함수 transmit receive라는 함수를 통해서 보내면 커맨드가 1비트씩 가면서 또 1비트씩 스테터스 값이 들어와요. 이 스테터스 값을 통해서 전송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얘는 읽어오겠다는 커맨드였잖아요. 그래서 receive 함수를 통해서 읽어오겠다 하면은 딱 그 레지스터의 값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써오는 거는 이제 써오겠다라고 커맨드를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transmit을 함수를 사용해서 쓰는 걸 하면 딱 그 레지스터에 써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파이프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고 데이터를 쓰는 함수이고요. 이렇게 얘는 커맨드 자체가 따로 주소 없이 이렇게 보내면 돼요. 이렇게 보내면 알아서 그 P4 버퍼에 들어있는 것을 보내주죠. 보내주고 또 P4에 써주고. 예, 여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요거는 init 함수인데요. 먼저 리셋을 통해서 다 초기화를 하고 그런 다음에 차례차례 설정을 합니다. 여기 메가헤르츠를 통해서 채널을 몇으로 할지 2400메가헤르츠 이상의 어떤 값이겠죠? 거기서부터 125까지 해당하는 그리고 에어데이터 레이트도 여기 넣어주고 요거는 얼마나 세게 쏘아줄지죠? 그리고 CRC 관련 여기 있고 여기서 어드레스 위스라는 거는 이제 파이프마다 주소를 지정해 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파이프 주소를 길이가 몇 바이트 할지입니다. 요거는 제가 넣어준 거고요. 라이트 레지스터 멀티 얘를 통해서 이제 어느 주소에다가 주소 값을 뭐라고 쓸지를 이제 써줄 수 있습니다. 그 해당 레지스터에다가. 그러니까 기존의 소스에는 이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이름을 설정하는 게 안 되었어서 요거는 제가 넣어준 거고요. 예, 이게 뭐 이제 수신을 했는데 자동으로 날라와야 되는 ACK 값이 제대로 안 들어올 때 다시 또 보내거든요. 다시 또 보내는 걸 다시 자동으로 보내는 거에 관한 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C 하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RX 모드, MX 모드 실컷 설정하고 나서 C를 하이로 해줘야 활성화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리셋 안에 이렇게 수많은 레지스터들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데요. 컨피그의 경우는 요 세 가지는 인터럽트 핀에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할 건지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두 개 CRC에 관한 거. 여기 이게 1번 비트는 파워업에 관한 거, 그리고 0번 비트 요게 중요한데요. 얘를 PRX로 하려면 1, PTX로 하려면 0인데요. PRX로 하면 이제 얘가 RX 모드로 동작을 하는 거고요. 수신하는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PTX 모드로 0을 넣으면은 이제 이 칩이 TX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RX 모드였다가 TX 모드였다 이렇게 바꿔줌으로 인해서 아까 그 half 듀플렉스 구성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ENAA. 얘는 이제 auto acknowledgement라는 함수가 이제 enable 될 건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수신이 잘 되었으면은 자동으로 ACK라는 거를 보내거든요. 제가 어떻게 읽는지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뭐라고 읽는지를 잘 몰라요. 네, 어설프지만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레지스터이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RX 어드레스를 이네이블 할지. 그러니까 그 데이터 파이프를 각각 어느 거를 활성화할지에 관한 레지스터입니다. 그리고 셋업 AW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있던 요 어드레스 with랑 똑같은 거예요. 저 함수를 실행하면은 요 레지스터의 값을 바꿉니다. 어디 갔죠? 예, 여기요. 예, 그리고 01이면 3바이트 그 주소값을 파이프 어드레스의 주소값을 3바이트, 4바이트, 5바이트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레지스터에다가 3을 썼다. 그러면 11이죠, 11. 여기 나와 있죠? 3을 썼다. 그러면 11이니까 5바이트짜리 이름으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긴 셋업, 예, 리트랜스미션 아까 보았던 예, 요 함수 안에서 아마 요 레지스터를 건드리게 되겠죠. 그리고요, RF에 설정하는 거에 관련된 부분이 또 여기 이 두 가지 레지스터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스테터스. 얘는 어떤 레지스터죠? 우리가 커맨드를 보낼 때마다 얘 값이 날라오죠? 뭐가 들어있냐면 RxDR, TxDS, MaxRT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좀 데이터 레디 P4 인터럽트. 이게 1로 되어 있는지 0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요. 인터럽트에 관한 것들이 1인지 0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마스터 쪽에 보내주는 거죠.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네, 그리고 RX, ADDR, PO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 파이프에 주소값이 들어가는 레지스터입니다. 네, 40비트, 40비트에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TX 어드레스는 여기 따로 있어요. RX들은 이렇게, TX 어드레스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죠, 얘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피포 스테터스도 가져올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설명할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러면 이제 코드를 보도록 할까요? 네, 코드 여기 보시면 이렇게 nrf24l01p 한 거 보이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분의 라이브러리에서 폴더 가져와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스트해서 넣으면 되죠.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붙여 넣은 다음에는 프로젝트에 가서 프로퍼티에 가서 여기 C++ 제너럴 가서 패스 앤 심벌 여기서 include에서 add workspace 아이고 길다. 예, 여기에서 요거를 눌러주면 됩니다. 요거 누르고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고 그리고 또 소스 로케이션에 가서 add 폴더 해서 예, 여긴 이미 add 했기 때문에 여기 해놨잖아요. 요게 저게 원래는 떠 있을 텐데 그래서 요거 하고 apply and close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얘를 인식할 수 있고요. 라이브러리로. 그러면 메인을 다시 봐볼게요. SPI가 한 개 더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여기다가 지금 OLED를 붙여 놓았거든요. 그 통신하는 거를 바로 볼 수 있게 OLED 붙여놔서 그렇고요. 지금 설명드리면서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여기 P0, P1 어드레스를 제가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놓은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아까 PPT에서 그 그림을 보셨잖아요. 여기에서 네, 여기 이렇게 이 주소를 통해서 이 주소가
만약에 여기에 아까 레지스터에서 말씀드렸던 네, 여기 RxADDR P0라면은 상대 쪽 노드는 그 값이 TX 어드레스 값이어야 돼요. 이거. 네. 얘가 여기 들어간 이 파이프와 그 노드 두 개가 하나의 주소값을 통신할 때 이 RX 쪽에 이 주소값을 갖고 있는 애는 여기 요 값에 넣어주면 되고요. 그다음 TX 쪽에 값을 가질 애는 여기다가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건 지난번에 했던 것과 똑같은데요. 하나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파이프 두 개를 해서 그 서로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주소가 잠깐만요. 네, 여기 아까 어디 갔지? 네, 그 다음 주소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될 주소의 경우는 서로 입장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말이 엉성한데 코드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X init 할 때 두 개의 주소값을 넣어주거든요. 얘로 가서 봐볼게요. 얘 같은 경우 여기 주소 두 개 넣어주잖아요. 하나는 이제 이 RX 주소에다가 넣어주고 다른 하나는 TX 주소에 넣어줍니다. 그래야 보내고 받는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메인으로 갈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제 IRQ 핀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인터럽트 신호를 받아요. 외부 인터럽트를 통해서. 그리고 그 핀이 IRQ 핀이었다면은 이제 RX 플래그를 1로 바꾸고 RX 플래그가 1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config 레지스터를 읽어옵니다. config 레지스터 다시 가볼게요. 아까 설명드렸던 레지스터 중에서 네, config 레지스터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0번 비트가 얘가 현재 RX 모드인지 TX 모드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쟤를 읽어온 겁니다. 예, 이렇게 0번 비트의 값을 읽어와서 그 값이 만약에 0이라면 그러니까 0일 때 아까 PPT에 보면은 0일 때는 TX 모드라고 했죠. 1일 때가 RX 모드. 지금 RX 모드로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 TX 모드로 되어 있다면 RX로 바꿔라 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 함수 코드도 제가 살짝 바꾼 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분의 라이브러리 코드에서 여기 RX 모드, TX 모드 했을 때 C 핀을 활성화를 안 해줘요. 따로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쓰면은 RX 모드, PX 모드 그 레지스터 값을 아무리 바꿔도 활성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야만 이렇게 했을 때 RX 모드로 바뀌어서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RX 모드로 바꾸고 활성화했으니까 예, 만약에 플래그 아니 여기 리드 레지스터가 값이 1이었다면은 그냥 넘어오면 되는 거고요. 이미 RX 상태이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RX 리시브 해가지고 RX 데이터 버퍼에다가 값을 읽어옵니다. 그래서 UART 트랜스밋 해서 UART 1번을 통해서 뿌려주는 거죠. 여기 PC와 연결되어 있는 UART에다가 뿌려주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래 보면 그런데 UART를 통해서 들어온 값이 있네. MCU 쪽으로 들어온 값이 있네. UART로 들어온 값이 있네. 할 땐 이제 TX 모드를 바꿉니다. 제가 이 UART를 통해서 입력한 값이 그쪽으로 가도록 저쪽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읽어오는 값이었고 요건 전송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TX 모드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C로 하이 부분을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 읽어온 부분 UART에서 읽어온 것들을 TX 데이터 버퍼에다가 넣어주고
그거를 이제 보냅니다. 보내기 전에 P4를 한번 비우고요. 플러시 해주고요. 그다음에 TX 트랜스밋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있다가 RX 모드로 다시 바꿔줍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RX 모드 상태에 있다가 전송할 때만 TX 모드로 잠깐 바꾸죠. 그리고 전송하고 나서 다시 RX로 바꾸고요. 근데 혹시 전송 중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요렇게 어디 갔지? 예, 아까 처리한 것처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전송 중에 받을 수는 없는 구조이고요, 사실. 음, 이렇게 해서 두 개 다 똑같이 저렇게 구성을 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르냐면은, 다른 점은 딱 하나죠. 여기 주소가 서로 뒤바뀌게 된다는 거죠. 아까는 앞에 거가 P0 어드레스였고, 뒤에 게 P1 어드레스였는데, 이번에는 바뀌었죠. 그러니까 TX 어드레스하고 RX 어드레스가 서로 엇갈려서 두 개의 노드가 서로 엇갈려서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이 7번, 이쪽이 10번입니다. 자, 뭐라고 보내볼까요? 헬로. 네, 잘 전송이 되었고요. 받는 것도 잘 되나 볼게요. 네, 주고받고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주고받고는 아주 잘 되죠. 동시에 되진 않지만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다가 이제 양쪽에 서로 다른 거 붙여가지고 뭐 한쪽은 센서, 한쪽은 이제 액추에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내용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